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대는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3월 말까지 중국 내에 그나마 살아있는 모든 공장을 줄부도 내버린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이제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뭐 한 2주 정도면은 중국 안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부도가 나고, 뭐 농업도 부도가 나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국제 사기꾼으로 등극했습니다. 지금 뭐 중국산 무기 좋다고 했는데 전부 다 이게 짝퉁이라 가지고 이게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항공 문서에 서명하고 뭐 최소 보잉 여객기 500대를 구매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유시설 확보 전략,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란을 손절하고 막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뭐 지금 하여튼 중국이 지금 똥줄 탔어요. 이란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지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무기 수출 1위 자리를 지금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이 무한 군비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돈 떨어진 중국이 파산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 백신 강제 접종을 시킨 정은경이는 지금 사퇴를 하면은 구속되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뭐 등등 이런 걸로 구속이 될 거고, 직무유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퇴를 안 시키면은 이재명 정권 붕괴되는 거고, 이래도 붕괴되는 거고 저래도 붕괴되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다. 그리고 범죄자의 왕으로 이재명이가 등극을 했습니다. 이 사심제 때문에 성범죄자 사기꾼들이 다 석방되게 됐습니다. 지금 범죄자들한테 존경받고 지지를 받는 이재명, 특이한 새끼입니다, 이놈은.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 징역 47년을 받은 조수빈이가 이재명의 사법개혁을 지지한다고 감옥 안에서 블로그에다 썼어요. 감옥 안에서 블로그가 안 되는데 블로그를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방치를 했는데, 애들 이 성범죄를 하고 이 아동 포르노 이런 거를 사이트에 올리고 했던 조수빈이가 이재명이를 지지를 하네요. 야, 이재명이는 강간범한테도 지지받고 아동 이 성범죄자한테도 지지받고 참 특이한 새끼입니다. 자, 트럼프는요 한국의 윤석열 정당 만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지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한길 대표가 뭐 탈당하고 국민의힘 탈당하고 창당한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뭐 진 커밍스 뿐만 아니라 고든창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당이다, 이거 버리고 윤석열 신당을 창당하라, 그 뭐 가칭 한미동맹당을 창당하라고 지금 지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DNI가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직접 시연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붕괴되고 민주당이 붕괴되고 선관위 붕괴되고 대법원 붕괴되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정당, 모든 정당이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붕괴되니까 갈아엎어 버릴 거니까는 윤석열 신당 만들어라, 한미동맹당 만들으라고 지금 지령이 내려오는데, 아마 이 전한길 선생님이 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극히 우수한 분들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죠. 제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에서 단파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3번을 방송을 합니다. 밤 11시에요.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요. 예전에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할 때는 뭐 한 200만 원 정도면 됐는데 한 달에 3번을 일주일에 3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확 뛰어버렸죠. 그러니까 한 달에 이게 200만 원 정도 나오던 게 지금 한 4,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골 때리게 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사실은 정보기관이 해야 되는데 이건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국방송 저 후원 계좌 여러분께서 좀 자발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퍽시에 있는 메가드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6.25 한국 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나토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데 지금 트럼프 라인의 실세인 뭐 메가더 기념관 관장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했습니다. 이 사진전을 조금 금전적으로 좀 후원해 주실 분들은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이게 16만 원입니다. 460페이지인데 저희 쪽에 현금으로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16만 원 입금하시고 010-2609-2023번으로 주소와 성명을 좀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 미국에도 책이 있습니다. 그 현지에 우편 요금 조금만 지불하면요 16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뭐 한 2, 3만 원 더 올라가지 싶은데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그 주소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자녀들 친지들한테도 선물해 주시면 좋고요. 이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16만 2천 원에 판매하는데 거기서 사시면은 책값의 40%가 저기 업체로 가고 그리고 돈이 한 달 있다가 들어오니까 저기 이 사진전 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이 도움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저희 쪽에 사주시면 되고 돈을 보내고 입금하시고 주소 안 주신 분들 계시죠? 책 못 받으신 분들은 주소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이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하고 반중운동 해가지고 북한 중국을 동시에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출처가 중국 심층 분석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중국의 주유소 앞에 기름을 넣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기름통을 트랙터에 뭡니까 이거 경운기 같은데 싣고 이렇게 주유소에 막 들어와 가지고 쭉 줄을 서 있는데 현재 중국은요 전략 비축유의 급격한 고갈로 인하여 중국 내 휘발유, 디젤유, 가스의 가격이 하루가 무섭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늦게 오면 기름을 못 받아간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인 농민들은 트랙터용 그 디젤 값의 폭등으로 연료를 못 구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속출하고 있고 각종 배달 및 물류 비용이 이제 폭증을 하니까 이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저소득층부터 이제 죽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및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뭐 자이렌, 폴리에틸렌 뭐 등등 이런 석유 화학 제품의 가격이 하루 단위로 지금 오르다가 이제 최근에는 하루에 3차례 인상되다가 이제는 시간 단위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하여 제품을 판매하면은 고객이 떨어져 망하는 거고 가격 인상 없이 제품을 판매하면은 적자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 2주 후가 되면요 중국 내 모든 기업들이 줄부도가 나게 됩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도 줄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무슨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싸지거나 안 들어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줄부도 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업체들은 100% 줄부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에 필요한 뭐 질산, 인산 등 비료 또한 화학 비료 또한 가격이 시간 단위로 오르고 있고 농사에 필요한 트랙터용 디젤유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옥수수 쌀 등 이런 농산물의 가격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배달 비용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식량 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고요. 디젤유 공급 중단되면 농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5천만 명에서 약 1억 명 가량이
집이 없이 노숙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폭우가 쏟아지면은 뭐 다 떠내려가는 거죠. 수몰되는 거, 자다가 수몰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갑자기 추워지면은 익사하거나 동사하거나 또 뭐 홍수 나고 나면 수인성 전염병으로 모두 죽게 됩니다. 그 한 5천에서 1억 명 정도는 올 겨울까지 그 무조건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뭐 지금 뭐 얼마 뭐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중국 북중국에서는 이 뭐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 뭐 그랬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집 안에서도 자다가 얼어 죽는다고 하는데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어 죽는 겁니다. 예. 자, 중국의 저가 농산물들은 대부분 화학 제품으로 만든 가짜이므로 한국은 모든 중국산 식자재의 수입을 중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요, 지금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지난 10년에서 20년간 1대1로 투자한 1조 3천억 달러치가 휴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내 모든 건물, 교량, 송전탑 등에 가짜 볼트, 가짜 너트, 가짜 철근, 가짜 시멘트 등이 사용되어 교량, 건물, 철도 등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순두부 건물입니다. 중국에 관광을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100% 사기당하고 외국인 범죄를 당하거나 장기 매매를 당하므로 우리 국민들은 중국 여행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주변에 중국 여행 간다는 사람도 있으면 뜯어 말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알리, 테무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은 대부분 사기당하거나 가짜 제품, 화학약품에 오염된 제품들이 배달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알리, 테무에서 오는 중국산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쿠팡 거보다 훨씬 비싸지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일단 중국하고는 엮이지 마십시오. 엮이면 다 죽습니다. 지금 중국 중국 핵잠수함은요, 냉각 장치 설계 결함으로 승조원 70여 명이 몰살당할 수 있다고 설계에 참여한 전문가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잠수함뿐만 아니라 함정 모두가 결함입니다. 해군, 왜냐하면 중국은요, 일반 상선도 설계 결함이 많은데 어떻게 군함을 만들 수 있으며 군함에 설계 결함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잠수함에도 설계 결함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일반 상선도 설계 결함이 수두룩한데. 자, 해군 잠수함 및 함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책임감, 자율성이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군대에서만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지, 거짓말 허위 보고가 판을 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해군 함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해군 함정도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중국산, 이거는 중국의 진실이라는 유튜브입니다. 이거 가서 한번 보세요. 중국산 미사일에 스스로 무덤을 판 이란, 전투기 추락, 레이더는 고철로 전락, 기름 바닥난 중국, 무기 시스템 올수도, 시진핑을 지켜라. 뭐 지금 시진핑이가 전 세계에 중국산 무기를 팔았으나 모두 성능 불량, 마두로는 잡혀가고 이란의 하메이는 중국산 방공미사일 믿고 있다가 사망하는 등 시진핑은 글로벌 사기꾼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도 글로벌 사기꾼이 됐고요. 중국의 육해공 해병대는 기름이 없어서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작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북경을 미국의 공습에서 지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막고 쫓겨나는 중국인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이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이 살해당하거나 폭행당하거나 약탈당하고 반중 이 폭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처럼 중국 전역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인들이 미국은, 트럼프는 제발 시진핑을 죽이고 중국을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구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란처럼, 이란 국민들처럼 요구하고 있고요. 하늘에서 이 드론이 지나가면서 하얀색 가루를 뿌리고 지나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픽픽 쓰러지고 24시간 안에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월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관청, 공장 등에 방화를 하고 있고, 테러를 하고 있고, 인민봉기가 창궐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강제로 맞췄는데 암, 에이즈,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이유 없이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죽고 있으며, 하늘에서 드론으로 하얀 가루를 뿌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24시간 안에 죽어납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5억에서 6억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4억 아닙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한 2억에서 3억 명 정도가 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홍수로 쓸려가거나 전염병으로 사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인구가 뭐 한 2, 3억까지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에이 설마 하는데요. 여러분 돈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식량 떨어져 보십시오. 한국에 5천만 명 한 달 굶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죽는 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코로나 3년 봉쇄 동안 하루에 전국에서 30만 명 정도가 죽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4억에서 5억 명 정도가 죽은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인구가 뭐 10억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전염병 뭐 퍼지고 해가지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구가 5억에서 6억 명 정도 뭐 그 정도로 보는데 올 연말 되면은 한 1, 2억 뭐 2, 3억 정도는 더 죽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왜냐면요. 지금 그 중국이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골에도 부뚜막 이런 데를 다 막아버리고 거기서 가스가 아니면은 땔감이나 석탄 이런 걸 못 되게 막아버렸어요. 드론으로 하늘에 지나가면서 막 감시해가지고 벌금을 막 때리고 하니까 시골에는 가스관이 연결도 안 돼 있지만 연결된다 하더라도 시골 그 농민들의 6개월치 그 월급이 가스 한 달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이 저기 집 안에서 저기 그냥 이불만 덜덜덜 몇 개 이렇게 껴안고 껴입고 잤는데 올 1월 달에 중국 전역 거의 한 90%가 영하로 들어갔습니다. 해남도 빼고 중국 전역에서 90%가 영하로 들어갔는데 남부 지방은 영하로 안 떨어지는데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다가 많이 죽었고, 북중국 지역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만주 지역은 뭐 영하 30도 뭐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집 밖에가 영하 30도, 영하 50도면 집 안에는 영하 30도란 이야기고요. 그리고 저기 집 밖에가 영하 30도면 집 안에는 영하 10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일러 안 떼고 그냥 뭐 이불만 이렇게 돌돌 말고 자면요 안에 자다가 다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 언론에 전혀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왜 무섭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이게 이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게 이 나쁜 거고, 이승만 대통령 공산주의를 죽음의 바이러스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박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 사람은 국민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라 정부가 국민을 뭐 죽인다 이런 거 뭐 상상도 못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먼저 생기고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국가는 중국 공산당의 소유물이고, 그리고 중국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그 개돼지하고 동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돼지들한테 그 먹이 줄 게 없는데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짐승을 도축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을, 국민들을 도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살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은 중국 가세요. 가보시면 안다니까. 가가지고 하늘에서 하얀 가루 뭐 맞고 픽픽 쓰러져 죽으면 한번 죽어보라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한국만 생각하는데 한국이 너무 철저하게 안전하게 잘 돼 있고 위생 뭐 이런 것들 잘 돼 있기 때문에, 난방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전염병으로 죽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잘 씻고 잘 먹고 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아니다. 내 말이 못 믿겠으면 가보시라. 가가지고 플라스틱 쌀 먹고 뭐 배탈 나가지고 저기 5박 6일 동안 피똥 싸고 그런 걸 한번 당해 보셔야지, 이거 중국 오면은 이거 큰일 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신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고요. 중국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올 겨울에도 한국 쪽으로는 이 혹한이 이 추위가 별로 안 왔는데, 일본하고 중국 쪽은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오고 해가지고 얼어 죽고 막 뭐 그랬습니다. 한국만 따뜻했다 올해. 그게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 그 애국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4월 초 중국 방문 시 시진핑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국 보잉사의 여객기 500여 대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얼마나 갖다 바칠지는 미지수라고 중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에너지를 대량 구매를 할 거고 식량을 대량 구매할 거고 또 중국이 이런 걸 합의를 하겠죠. 그런데 3월 말이면요, 중국 내 모든 제조업 및 농수산업 업체들이 모두 부도가 나게 되므로 중국은 보유 중인 미국 채권을 주고 식량, 에너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이제 중국이 보유 중인 채권 이런 걸 주고 식량 주세요, 에너지 수입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중국이 보유 중인 금, 은은 대부분 가짜라고 소문이 나서 국제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며 중국은 수천억 달러를 깔고 앉아서 달러가 없어서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말려 죽이는데 그나마 중국이 가지고 있던 채권, 달러 이런 걸 탈탈탈탈탈 이제 다 이게 빼먹고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피를 다 빼잖아요. 그런 식으로 달러를 다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내 모든 제조업 및 석유화학 산업이 붕괴되면요,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업체들이 국제시장에서 이제 떼돈을 벌겠죠. 중국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수출 못합니다. 중국의 석유화학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고 수출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역으로 중국이 이제 철강이나 이런 석유화학 이런 게 모자라면은 한국의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해 가지고 또 떼돈을 버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저가 원유가 수입 중단된 지 오래되어 전략 비축유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에서 들어오던 원유도 수급이 차단되어 3월 말이면 전략 비축유가 완전히 고갈되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이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의 다른 산유국의 정유시설에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원유 및 가스 생산이 중단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가지고 유조선의 통항을 막자 중국 외교부는 갑자기 이란을 비난하면서 즉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가 평화 회복에 힘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손절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란 때문에 자기들도 죽게 생기자 바로 이란을 손절하고 이란을 비난했는데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항복문서에 시진핑 서명을 받고 나면은 중국은 이재명 정권의 부정선거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살려고 이재명도 손절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과 비밀 합의를 했던 것들을 모두 폭로하거나 모두 미국에 넘겨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확한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이란군의 전투력이 거의 소멸되어 지상 전투가 거의 불필요한 상황 하에 필요에 따른 제한된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에어포스 원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상군 우리 투입 안 할 건데 혹시라도 투입한다면은 싸그리 다 죽이고 나가지고 그때 투입할 거야.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이란 해안선 밖에 있는 오일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란의 오일 시설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추측이 있는데 그곳에 미국 지상군을 투입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그거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니 말 못해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란이고 카그 아일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란 그 이라크 앞바다 쿠웨이트 앞바다에 카그 아일랜드가 있는데 여기 이란 섬입니다. 이란 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여 년 전인 1988년경에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카그 아일랜드의 정유 시설만 폭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카그 아일랜드가 이란 원유 수출의 거의 90% 가량을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출도 하고 여기 저장도 하고 하는 그 섬입니다. 현재 미국은 군사시설, 무기창고, 군사용 연료 저장 탱크, 공군기, 해군 함정 등 수천 곳을 폭격했으며 이란 육군은 폭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탈영해서 도망가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거의 끔찍하니까 사람은 안 죽이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요.
알래스카, 베네수엘라에서 에너지를 추가로 대량 생산해가지고 국제 에너지 가격을 낮춘 다음에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이 카그 아일랜드를 점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카그 아일랜드를 왜 폭격을 안 하냐면은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은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또 이거 여기를 장악을 해야지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의 거의 90%를 장악하니까 미국이 장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장악을 해가지고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산을 해야지 유가가 내려가고 가스값이 내려가가지고 러시아가 부도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중을 위해 가지고 이거를 안 부시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유가를 좀 안정시켜 놓고는 특수부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저거 다 점령한다. 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선박 호위 이달 말엔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의 호르무즈 해협 밖에 위치한 푸자이라 항에서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하도록 만들고 그 사이에 미국의 기뢰 탐지 헬기 등을 동원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이제 수거를 하겠죠. 기뢰를 수거한 다음에 이달 말경에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내 모든 기업은 1, 2주면 부도나니까 이달 말 3월 말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다 부도가 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완전히 군사 강국으로 키워가지고 한국하고 중국을 무한 군비 경쟁을 시켜가지고 중국의 경제를 파산시키는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한미 우주 협정을 체결했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달 탐사 우주선 제작 기술 등 모든 우주 기술이 넘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에 걸려 있었던 모든 족쇄를 풀어주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KF-21을 개발할 때 F-35A 스텔스기를 구매하면서 스텔스기 제작 기술 25가지 중 21가지가 한국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그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는 KF-21과 KF-22는 생긴 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미국이 설계도를 줬거나 뒷구멍으로 줬거나 아니면 각종 항공기 개발 관련 데이터 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국에 넘겼다고 보는 거죠. 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전투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F-22가 아버지고 KF-21이 아들이야. 생긴 게 똑같잖아요. KF-21의 크기가 길이가 한 2m 짧아요. 그냥 전체적인 부피가 한 30% 적다 뿐이지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F-21은 왜 사이즈가 작냐? 한국이 중국만 때리면 되니까는 뭐 사이즈를 작게 해도 되지, 연료가 적게 들어도 되고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제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이 개발 비용을 이제 줄인 거죠. 그래야지 대당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KF-21을 트럼프 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한국한테 기술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KF-21이 이 전투기를 설계를 처음 하는데 한국이 KF-21 단자형하고 복자형, 이 전투기가 틀립니다. 단자형하고 복자형은 무기 중심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가지 전투기 모델을 동시에 개발했고 이런 거는 역사상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전에 한번 만들어 봤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뒷구멍이 많으며 우주 기술을 모두 넘겼으면 우주 기술보다 아래 단계의 스텔스기 제작 기술도 넘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을 완료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다탄도미사일 기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모든 기술을 다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잠수함 등 투발 수단을 모두 확보했고 2028년도부터 8,3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이제 개발한다 그러고 사거리 2,000km급 극초음속 마 6 이상으로 날아가는 SLBM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도 지금 개발을 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8년도부터 해상 선박도 이산화탄소 1톤당 300달러의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 항구에 이제 선박들 중국산 선박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은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해 가지고 원자력 상선
해상 원전, 원자력 잠수함 등에 공동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지금 미국은 미국 내 극비 군사 시설인 우라늄 농축 공장 증축 공사를 한수원과 포스코 인터에 맡겨가지고 우라늄 농축 공장 건설 및 핵물질 재처리 등을 하는 노하우를 한국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받으면서 우라늄 농축 공장 건설 및 핵물질 재처리 기술을 배우고 있고, 한국은 핵무장을 위해서 필요한 99.99999%까지 모든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허용을 해줬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핵무기 보유를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고 천명하자 허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운영 중인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운영 중인 모든 헬기, 항공기의 창정비 뿐만 아니라 엔진 수리를 한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연간 57조 원 규모인데 이거를 한국 업체들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업체들이 설계도 보고 다 뜯어보고 하면은 엔진 기술이 한국에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미 함정 수리도 연간 20조인데 이것도 한국에다 준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1600조 원치 함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국 업체들이 또 다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그렇고요. 지금 한국은 항공기 엔진과 원리가 비슷한 가스터빈 발전소용 엔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엔진 소재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하나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항공기 엔진을 창정비 및 면허 생산을 하면서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두 업체의 기술을 합해가지고 2030년대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용 엔진을 만들고 함정용 가스 터빈 엔진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한테 첨단 기술을 계속 넘겨줍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한테 모든 우주 기술 넘겨줬고요. 항공기 엔진 제작 기술 넘기고 있고, 5세대 스텔스기 제작 기술 넘겼고, 우라늄 농축 및 핵 재처리 기술 넘겼고, 핵잠수함 기술 넘겼고, 모든 첨단 군사 기술 다 넘겼습니다. 핵무장까지 99.999%까지 다 넘겼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원전을 4천조 원치 미국에 설치하면서 한국의 대형 원전 SMR, 초고압 변압기, 전선 등 전 세계 전력 산업 시장을 한국한테 다 넘기고 있습니다. 방산 시장도 한국에 다 넘기고 있고, 지금 중국이 보유했던 모든 시장을 뺏어가지고 한국에 다 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향후 50년 동안 방산 원전 분야에서만 2경 원 이상의 이 매출이 들어오고, 매년 부품 수출로 한 400조에서 500조가 돈이 들어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모든 한국산 방공미사일 천궁2, 천궁3, LSM1, LSM2, LSM3 등을 모두 구매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라크, 바레인 등 모두 한국산 방공미사일을 구축하게 되고, 동유럽, 북유럽 국가도 한국산 방공미사일을 대량 구매하게 됩니다. 방공미사일을 구매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같은 레이더를 사용하는 KF-21 등 한국산 무기를 자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며 전 세계에 한국산 무기가 자동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한국은 중국과 무제한 군비 경쟁을 하면 할수록 무기의 성능은 좋아지고 대당 단가가 떨어지게 되므로 수출이 잘 되고 돈이 들어오는데, 중국은 한국하고 군비 경쟁을 하면 경제가 파산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돈 대주고 군사기술 대주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군비 경쟁 시켜가지고 파산시키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기술자들이 모두 은퇴해가지고 부품 공급 사슬이 깨져서 중저가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한테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을 다 넘기고, 미국은 핵무기, 사이버 무기, 우주 무기 등 아주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들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한국산 무기를 사다 쓰거나 기술을 한국한테 이전한 후에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사다 쓰거나 지금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핵잠수함 부품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핵연료도 이 공급망 체인이 지금 끊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무기 개발 자금이 무제한적으로 지금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무기 개발 속도가 지금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2위로 키워가지고 중국과 무한 군비 경쟁을 시켜가지고 중국이 군비에 지속적으로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서 중국을 파산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을 이제 중국과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도 넘기고 뭐 4천조 원치 원전도 사주고 뭐 등등 돈도 밀어주는데 이제 미국의 동부에서 배를 타고 동해로 와가지고 원산으로 와가지고 북한,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그 미국의 서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무역 루트를 지금 미국이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무역 루트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새마을 운동도 해주고 여기 철도도 깔아주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밀어주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갑작스러운 사망, 통증 등 수많은 부작용이 보고되었고 국민들이 살인 백신이라며 맞기를 거부했으나 정은경위가 강제로 접종을 시켰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 하면 식당에 출입도 못하게 하는 등 정치 방향을 악랄하게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돈 풀기는 좋아하면서 백신 사망자 및 부작용자의 보상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을 하는 순간 정은경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거고 직무유기 등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 정은경이가 구속되면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는 겁니다. 자기 정권에서 사람들 그렇게 죽였으니까 그리고 보상을 안 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게 되고 정은경이 구속되면은 이재명 정권 붕괴되고 구속이 안 돼도 붕괴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을 빨리 조기에 붕괴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면은 각종 집회 시에 일단 윤 어게인 구호는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해놓고 살인 백신 정은경 구속하라. 국민 생체 실험한 정은경 구속하라. 국민이 마루타냐 정은경 구속하라. 이런 구호를 외쳐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좌파도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 구호보다 이게 훨씬 더 폭발적이고 정은경이가 구속되면은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자, 이재명이가 지금 추경을 지금 20조 원을 그 필요하다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운동권 출신 장차관 등 참모들은요 학교 다닐 때 데모하느라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좀 지능이 떨어집니다. 올해 예산이 728조인데 3월에 728조 원 다 쓰고 추경을 한다는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돈을 뿌리면 물가가 폭등하고요.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수입 물가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재명이 지능을 보면 좀 돌고래 수준인 것 같아요. 돌고래. 지금 728조를 예산 다 썼다는 거예요. 다 쓰고 20조 달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 어디서 썼는데 돈 빼돌렸다는 거지. 돈을 빼돌리지 않으면 3월인데 추경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728조 어딘가 다 빼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대 20조 고유가 추경 지역화폐로 한다. 그리고 7월부터 전국 여성의 생리대 무상 보급한다. 뭐 이래 돼 있는데요. 최대 20조 원 추경을 하면서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재명이가 당선되기 전에도 경기도 지사할 때도 저기 뭐 지역화폐 많이 해가 빼먹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측근들 업체로 돈을 빼돌려 가지고 해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생리대 또한 이재명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밀어주고 주식 받아가지고 주가 조작하겠다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닌지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고 무상생리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무상섹스를 할 겁니까? 그럼 이재명이 마누라 전 국민한테 빌려줄 겁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지능이 떨어지니까 이게 좌파는 정신병자거나 지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좌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는 재판이 지금 몇 개나 걸려 있는지 모르는 지금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주식 사라고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주식 사면요 망합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른데 무상생리대를 하면은 무상생리대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쪽팔리게. 아니면 공무원이 집으로 갖다 줄 겁니까? 그럼 공무원을 뽑아야지. 그러면 또 예산 탕진하는 거지. 공무원 뽑아가지고. 자, 그 지금 이재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1심, 2심, 3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헌법재판소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1심, 2심, 3심의 재판 결과를 무효가 되는 재판소원법을 통과시키자마자 1호로 11억 원 사기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헌재 판결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좋아하는 법안을 만드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의 대통령이다. 범죄자들의 왕으로 등극했다. 지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동 성범죄, 아동 음란물 운영, 아동 강간 등 혐의로 징역 47년형을 받은 조수빈이 감옥에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그 블로그에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요, 재판 소원, 사심제, 대법원 증언 이런 게 지금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하는 게 그게 사법개혁의 답이라고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글을 써놨습니다. 삼심제는 엉터리다 지금 글에 써놨어요. 이재명은 사기꾼, 아동강간, 아동음란물 유포자, 징역 47년 받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지지를 받는 범죄자의 왕으로 추대된 특이한 새끼입니다. 이거 사심제 대법관 26명으로 증언되며 사기꾼, 아동강간범 등 이재명 지지자들이 앞으로 모두 풀려나게 될 겁니다. 자, 김어준은 뉴스공장에 MBC 기자가 나와서 이재명이가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검찰이 해주면 검찰청은 이름만 바꾸고 살려주기로 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탄핵감이라고 하는 등 이재명을 김어준이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돈을 푸는 이 전응화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아동 강간 범죄자 징역 47년형을 받은 조수빈이 존경한다, 지지를 할 정도인데 이 상황 김어준이가 이재명을 조롱을 해도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시켰다고 협박을 하고, 야 나 고발하면은 맞고소하겠다, 무고로 고소하겠다, 공소 취소 거래설, 야 너 고소해봐, 그러면 나 무고로 고소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지금 점점 이제 붕괴되고 있고요. 지금 1년도 안 되는데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그리고 범죄자들이 이재명이 잘한다 그러고 있고, 자, 강간범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동 강간범이. 자, 지금 미국 내 마약 유통 및 부정선거 등의 혐의로 FBI에 체포되어 간 마두로가요, 외교 면책권 특권을 받는 조건으로 부정선거의 전체 과정을 직접 시연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DNI 국장 털시 게버드와 함께 직접 시연하게 되면은 한국의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던 모든 세력은 공중분해가 되고요. 3월 중순에 미국이 지금 2020년 대선에 개입한 한국 인사들 12명을 FBI가 기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안에 미국 선거에 개입한 외국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두로가 지금 다 불었고, 직접 어떻게 부정선거 하는지, 프로그램 쓰는지 시연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전 세계에 다 공개되면 어찌합니까? 판 끝나는 거죠. 뭐 이렇게 한 개씩 두 개씩 지금 까고 있고, 이제 이재명이는 지금 골로 가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고든창 변호사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눈과 귀, 입 역할을 하는 고든창 변호사가 미국은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고 싸우는 정당, 단체, 시민들을 위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한 국민의 힘을 버리고 윤석열 신당 창당을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국계 언론인 진 커밍스도 국민의 힘을 버리고 신당 창당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는요,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 일중되고 안티파도스이므로 강력한 정당, 가칭 한미동맹당을 창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정치판을 여야 모두 갈아엎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 커밍스가 한국계 언론인으로 포장은 돼 있는데 뒤에는 다 CIA, FBI가 연결돼 있다, 그냥 스피커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의도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원은요, 중국과 MOU를 맺었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북경까지 찾아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산하 통전부 차하얼 학회, 이때 원장이 한팡밍이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MOU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이제 내용을 1조 협약의 목적을 읽어드리면, 3자 기관은 한중 간의 중앙정책, 전략, 비전, 이슈, 정책 등에 대한 공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하여
목적으로 하여 협약을 한다. 그리고 2조 협약 분야 중앙 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 수립과 함의된 가치에 대한 공동 해석과 공동 논의, 한중 간의 지식 정책 생태계 구축과 연구 성과 교류 및 협력을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는데 협약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그 당원 여러분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금 일중대에서 그 당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왼쪽 거는 뭐냐면요,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업무 교류 협약서입니다. 2009년 11월 3일 날 한나라당의 사무총장 장강건이가 북경까지 찾아가가지고 업무 교류 협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 협약서의 내용은 복잡하고 교묘하게 쓰여져 있으나 한미동맹을 무력화 혹은 파기하고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상납하는 것, 1대1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5항에 보면은 각서를 수정 및 폐기 시에도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사실상의 노예계약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노예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김무성이, 최경환이, 뭐 이런 박지원이, 유인태 등등 이런 여야 정치인들, 조중동, 한겨레 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A웹이라는 거를 만들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12명이 A웹을 만드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2013년에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에 부정선거를 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국민의힘 손절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고든창, 진 커밍스는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미국의 정보기관, 국무부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보력은 한국인보다 더 정확하고 방대합니다. 절대로 개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국 내 국민의힘을 버리고 한미동맹당을 창당하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오더를 내린 겁니다. 전한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창당한다고 하다가 탈당을 번복하자, 그 다음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국힘을 버리고 창당하라는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요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국힘에 쓴소리를 했어. 내가 요약해서 읽어줄게.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 정치에서 정당의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후자.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국힘에 쓴소리를 했어. 내가 요약해서 읽어줄게. 보수의 이념적 가치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 정치에서 정당의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후자를 택했다. 이재명 독주를 막고 정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무죄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거 의혹과 모든 관련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윤석열을 버린 것은 보수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치를 버린 것이다. 자신들을 만들어준 리더를 버리고 이제 지지층 국민까지 배신하는 세력이 내부 배신자를 처단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은 위선적인 주장인가. 썩은 집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한국 보수는 어설픈 타협으로 연명하기보다 트럼프와 마가처럼 부수고 새 판을 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배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에 표를 주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한번 철저히 무너지고 심판받게 둔 뒤 진짜 보수의 가치를 지닌 새로운 세력이 태어날 토양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요즘 미국발의 메시지가 윤통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많네. 윤 어게인. 자, 그 다음은 고든창 변호사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최측근 고든창이 국힘의 폐부를 찌른 듯한 글을 게시해서 난리가 났어. 전문 그대로 읽어볼게. 끝까지 들어봐. 한국에 있는 친구가 중국의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정책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식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의도 연구원은 2015년 11월 중국 차르 연구원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3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차르 연구원, 한국의 여의도 연구원,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이 문서에는 중국의 1대1로 구상과 한국의 유라시아 구상 관련 정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중 공공외교 협력 확대 및 양국 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여의도 연구원 대표단이 중국 공산당 청년단 산하의 중국 국제청년교류센터와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공산당 청년단은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구조 내에서 핵심적인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차하르 연구원 자체도 베이징의 외교 정책을 홍보하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네트워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 공공외교 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차하르 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통일 전선식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 담론과 해외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 문서를 지금 보니 많은 것들이 갑자기 이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의 국가개혁 정책에 거듭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의 주요 성과를 지지하거나 홍보하지 않았고 친미 외교적 정책 방향을 옹호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에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수당의 정책 연구기관이 중국의 영향력 행사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당내 많은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미 및 강경 반공산주의 정책 기조에 불편함을 느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영향력을 포함한 외국 간섭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심지어 화웨이 관련 인프라가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2023년까지 윤 대통령은 박주영 변호사를 대통령실로 불러 선거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외국 개입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최수영 공작관이 한국 보수정당의 실체, 국민의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장엽 망명 사건의 주역, 서울대 출신, 동시통역대학원 출신의 최수용 공작가님이 한국 보수정당의 실체에 대한 충격적 설명이야. 난 그래서 우리나라 뭐 보수 우익 정당이라고는 저 지금의 국민의힘, 뭐 한나라당 뭐 이름이 쭉 있었잖아요. 그 안에는 엔추파도스가 너무 많다. 그리고 정통 그 우리나라의 그 기상을 품고 있는 박정희로부터 시작됐던 그 공화당, 그 세력들은 전두환 대통령 끝으로 다 소멸됐다. 노태우 때 희석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정당이 아니고 소위 정치 불황화, 김영삼, 김대중류의 그런 건달들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서 지금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변천을 해오면서 한중 수교 이래 92년도부터 중국 공산당이 해왔던 대한반도 포섭 전략에 완전히 다 거기에 녹여 들어갔고 민주당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 중국 공산당 손에 돌아갔는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지들도 지금 형편에 공안들, 군인들, 선생들, 의사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한반도에 공작금을 조 단위로 풀 수가 있겠어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조 단위로 돈을 풀어서 우리 한인들 정치계, 문화계, 공무원계 모든 영역에서 한국인들을 포섭을 해서 영향력 공작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스팀슨 센터라고 하는 그 보수 그 싱크탱크인데 중국이 영향력 사업을 해서 한국을 완전히 말아먹었다라는 그 엄청난 양의 또 보고서를 써서 내보낸 게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미국은 야 중국 아이들이 지금 한반도에 영향력을 이렇게 펼쳐서 한국을 지금 복속시켜 가고 있다. 식민지화 작업을 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 돈이 중국의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면요. 중국산 해상풍력, 뭐 태양광 패널 이런 걸 사면서 한국의 좌파가 돈을 그 중국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산 마약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가 카카오의 2대 주주 아닙니까? 한국에 지금 뭐 게임 업체들,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그 전부 다 최대 주주가 중국 업체입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한국의 연예계, 문화계, 뭐 언론계, 학계, 정치계, 뭐 판검사들, 공무원들, 경찰 뭐 이런 데다가 싸그리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다 갖다 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수영 공작관이
이야기해 놓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넘겼어. 아프리카 넘겼죠. 넘겼어요? 네, 김정은한테. 그래서 내가 이하상 변호사라고 아시죠? 네, 아, 네. 진경희 우리 변호사. 네, 진기의 변호사죠. 이하상 변호사랑 저랑 같이 해갖고 네. 문재인을 네. USB로 북조에 넘긴 걸 갖다 네. 수사해달라고. 그 엄청난 번제잖아. 여적죄, 예, 간첩죄, 간첩죄, 뭐 이적죄, 방역죄, 이적죄. 네, 이적, 다 해당하지. 간첩 다 해당되죠. 자, 문재인.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한길선님께서도 네. 한번 이거를 혼자 하지 마시고 네, 장동혁이랑 같이 네, 네. 어? 아, 좋죠. 그래갖고 네, 문재인의 이 여적죄를 네, 네. 중심으로 한 그 범죄를 네. 고발을 좀 해주세요. 자, 자, 저는 뭐, 그러면 네, 네. 이 민주당이란 저 정당이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는 간첩 정당이 돼. 그 위헌 정당 해산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네. 내란죄라고 하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묻고 있는 프레임이 박살이 나는 거야. 정반대로 자, 뭐냐면 너희들이 간첩 정당이 네.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네. 내란을 일으켰다고 고발한 거라고. 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맞네, 정신이 번쩍 날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장동혁 씨가 네. 엔추 파도스인가 아닌가를 입증하려면 우리 한길선 의원님이 자 장경혁 대표, 자 내하고 네. 같이 문재인이를 고발합시다. 문재인이가 예. 그 장동혁 대표가 문재인이를 그 간첩죄, 여적죄 이런 걸로 고발을 하면은 문재인이가 북한의 USB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북한에 넘겼는데 그런 식으로 고발을 하면은 그러면은 엔초 파도스가 아니라는 게 이제 그 밝혀질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정체성 현재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의 윤 대통령 절연 선언으로 보수 진영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시장 후보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오세훈에 대한 충격적 시나리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오세훈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혁신선대위 출범을 요구하고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혁신선대위 위원장 자리에 김종인을 위원장으로 내세워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연대를 만들어 조중동과 손을 잡고 당을 장악하려 한다는 충격적 시나리오를 제시했어.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진짜로 일어날 법한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긴급뉴스. 예, 뭐 오세훈이도 가톨릭 신자 아닙니까? 예. 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가지고 반중 운동하고 대국 방송해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이제 요거는 디크린 에이지, 제가 그냥 요거는 무료 광고입니다. 뭐 보실 분은 보시고 안 보실 분은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작년에 그 만성피로 기진맥진 감기 몸살 과로로 나 이거 죽을 뻔했어요. 작년 겨울에 1, 2월 뭐 3월 그쯤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이신 그 김용식 박사님, 한약학 박사님께서 디크른 에너지 이게 26가지 천연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한약제인데 요거를 이렇게 정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약의 시꺼먼 색깔은 다 빼고 투명하게 만들고 그 맛도 그 쓴맛은 다 빼고 그냥 딱 따면은 한약 향이 나면서 약간 쌉쌀한데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나는 먹으니까 나 커피잔에 풀로 이렇게 마셨습니다. 완전히 한 잔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마셔도 되고 커피잔에 반 넣고 물 반 넣고 뜨거운 물 반 넣고 아니면 찬물 반 넣고 그렇게 드셔도 되고 하는데 이거를 먹으면 완전히 깊은 잠을 잡니다. 사실 한 10몇 시간 자는 것 같아. 이제 저 세상 갔다 오는 것처럼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깊은 잠을 자는데 그러고 나면은 근데 실제로 일어난 그 시간은 몇 시간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뭐 한 4시, 5시 되면 눈이 벌쩍 떠지는데 엄청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지를 모르겠고 몸이 이제 따뜻해지면서 나른해지면서 그냥 어느 순간 팍 그냥 파워가 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고 나니까 만성피로가 확 풀리고 그리고 이제 몸 안에 그런 이런 약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몸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전에는 1km도 겨우겨우 걸어 다니는데 1km 못 걸었어요. 근데
진짜 몇 킬로 걸어도 이렇게 지칠 줄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기 밖에 나갔다 와도 이게 책상에 앉기 전에 내가 한두 시간 그냥 침대에 누워 잤다고,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한 대여섯 시간 앉아 있어도 힘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힘이 나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은 모르겠어요. 우리 닌게를 맞으면 배고픈 줄 모르잖아요. 수액 맞으면은. 그것처럼 이게 영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이거를 마시면은 희한하게 배가 고픈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눈이 조금 침침하고 뭐 잘 안 보이고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초점이 이게 돌아오더라고. 이게 잘 보이더라고. 아마 컨디션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사람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변이 자꾸 이렇게 마려워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소변이 마렵나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나 하고 물어봤더만은 이게 이뇨작용이 생겨가지고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물맛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연세가 80 넘으신 뭐 90 넘으신 이 어르신들한테도 이게 선물로 드리고 70대 중반이신 저희 아버님한테도 선물로 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드시니까 그분들이 야, 내 이거 밥을 못 먹었는데 입맛이 없어가 입맛이 돌아오더라. 그리고 이 몸이 좋아지는 게, 체질이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 하고, 그 아유 내가 이게 내 보기에 아이고 오늘 내일 야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 드시고는 이게 쌩쌩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돈 받고 광고하는 게 아니고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그냥 감사해서 광고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디크린 에너지 1.2리터도 있고 1.8리터 4병도 있고 뭐 1병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이고요. 그 디크린 에너지를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이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맑은 오향 이거 허브인데요. 아 이것도 좋아요. 이거 엄청 좋습니다. 예. 이것도 5병 들이가 이게 10몇만 원인데 이거를 한 세트를 그냥 무료로 넣어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최수영 작가님 방송에서 이 콜짝콜짝 마시는 그건데, 이거 디크린 에너지 드시고 이 최수영 작가님 이게 건강이 엄청 좋아지셨습니다. 내 처음에 뵀을 때는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아이고야 이 저기 많이 이제 아프시갑다 했는데, 제 처음엔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는데 몇 년 전에 뵐 때는 지금 걸음도 잘 걸으시고, 지금 뭐 방송을 뭐 1시간 뭐 2시간씩 하루에 몇 개씩 찍어도 쌩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찍으면 저는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찍어도 쌩쌩한 게 이거 디크린 에너지 계속 꾸준히 드셔서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지금 MD 저널에 소개가 됐는데요. MD 저널 이 특집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뭐 영어로 돼 있고 뭐 한글로 돼 있는데, MD 저널이 뭐냐면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잡지입니다. 월간지인데 현직 의사들이 그 집필진 및 편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기술, 학술 정보, 병우연, 경영 전략, 의료 판매 뭐 이런 거니까 여기다가 헛소리 썼다가는 죽어나가겠죠. 작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사가 실렸다. 지금 해당 기사는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의 혁신 해가지고 해당 기사는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병도 있으니까요. 사셔가지고 꼭 드십시오. 05-632-2358번입니다. 제가 왜 이거 드시라고 하냐면은 북한이 다 돼갑니다. 이제 북한 통일하고 만주까지 흡수 통일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무너지는 거. 몇천 년 만에 고구려 600 뭐 몇십 년에 무너지고 나가지고 거의 한 1400년 만에 이제 만주 수복하는 거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조금만 버티라고 이거 같이 버티자고 이 좋은 거를 홍보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